작성 과정 13일차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13일차 교육에서는 그리기 객체를 이용하여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능을 익혀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그리기 객체로 도형을 그리는 방법을 자세히 배워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도형의 모양과 성과 색상을 바꾸는 속성을 바꾸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배우신 그리기 객체를 활용하여 문서를 실제로 작성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기 객체 사용법을 익히기 위해서 한글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러오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표지 만들었던 거 있으시거든요. 보고서 표지하고 만들었던 파일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지를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표 그리기 하고 그리기 마당을 그림 객체 삽입 기능을 이용해서 표지를 작성해 놓은 파일이 있으실 거예요. 이 파일을 열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컨트롤 페이지 다운 키를 한번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커서가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 도형 그리는 걸 연습을 하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도형을 이용해서 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을 그리기 위해서 입력 탭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탭을 클릭하시면 왼쪽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도형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첫 번째 있는 여러분들이 가로 글상자는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세로 글상자는 우리가 따로 사용하진 않았고요. 세 번째 보시면 직사각형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을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종이 있는 쪽으로 오셔서 적당한 사이즈로 그냥 드래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이즈로 도형이 그려지는 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 도형도 마찬가지로 속성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더블 클릭 따당 눌러주시면 도형을 수정할 수 있는 객체 속성 창이 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취소 한번 눌러보시고요. 이번에는 키보드에 P자 자판, 속성을 의미하는 프로포트의 첫 글자 P자 자판을 누르셔도 마찬가지로 객체 속성 창이 뜨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메뉴를 이용하실 때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도형을 수정할 수 있는 메뉴를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보시면 도형 속성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형 속성 메뉴를 클릭하셔도 마찬가지로 사용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리한 걸 이용하셔서 객체의 속성을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도형을 지우고자 하실 때는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도형 객체가 지워지게 됩니다. 다시 사각형을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이번에는 직사각형 클릭하시고요. 문서를 오셔서 드래그를 하시지 말고 그냥 클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클릭! 그러면 직사각형이 아닌 정사각형이 그려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고요. 사이즈는 보시면 기본 사이즈인 30, 30 사이즈로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도형을 그리고자 하실 때 반드시 드래그를 하셔야 되는 건 아니시고 클릭을 하셔도 그리셔도 되겠습니다. 도형이 다 그려지셨죠? 도형을 이동하고 싶을 때는 도형의 정 가운데에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하시면 도형을 이동하실 수 있으시고요. 도형의 크기를 조절하실 때는 모서리 쪽을 가시면 이렇게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때 드래그를 하시면 도형의 사이즈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 지금 정사각형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가로 세로 비율이 동일하게 정사각형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크기가 조절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냥 드래그를 하시면 임의대로 마음대로 크기 조절이 가능하시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래 그렸던 도형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정사각형 모양의 크기로 사이즈가 변경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크기 변경할 때 그냥 드래그와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고 하는 드래그를 배우셨습니다.
딜리트 키 눌러서 다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도형을 그리게 되면 그냥 흰 바탕에 검정 테두리 선이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색깔의 도형이 그려지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시 한번 사각형, 직사각형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한 사이즈로 드래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체 속성을 들어가셨을 거고요. 이쪽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해 보셨기 때문에 크게 설명은 안 하고요. 일단 채우기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를 들어가셔서 면색을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오피스를 선택하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색상이 뜨잖아요. 거기서 노란색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선을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봤더니 선색이 검정색에 종류는 그냥 실선에 굵기는 0.12가 세팅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니신 분들은 선색 검정, 종류 실선, 그 다음에 굵기는 0.12로 세팅을 해주시고요. 설정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도 이런 식으로 색상이 바뀌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제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렀더니 메뉴 중에 보시면 새 그리기 속성으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새 그리기 속성으로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신 분들은 딜리트 키로 한번 도형을 지워주시고요. 그리고 사각형 도형을 다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세팅했던 노란색 바탕에 검정 테두리 선이 둘러진 도형이 그려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타원도 클릭하셔서 타원을 그리셔도 마찬가지로 노란 바탕에 검정 테두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호를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하셔도 마찬가지 현상이 발생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도형을 그리시기 전에 본인이 많이 사용하는 색상과 테두리가 있다라면 그걸 미리 세팅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을 누르셔서 새 그리기 속성으로를 지정하신 다음에 도형을 그리시게 되면 매번 색상과 테두리를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이 도형들을 다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클릭, 딜리트, 클릭, 딜리트 하셔서 다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도형을 그리시다가 질문 들어오는 부분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 사각형을 다시 클릭하시고요. 드래그를 하시면 사각형이 하나 그려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그리시기 위해서는 사각형 도형을 다시 클릭하시고 또 그리셔야 됩니다. 근데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에 선생님 저는 사각형을 계속해서 그려야 돼요. 근데 도형 하나 그리고 또 다시 사각형을 클릭하고 또 그리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계속해서 도형을 그릴 수는 없나요? 이런 질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각형 도구를 클릭을 하시지 마시고요. 직사각형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다 더블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 문서 쪽으로 오셔서 드래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드래그 했더니 사각형이 그려졌어요. 근데 마우스는 여전히 십자 모양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드래그 하셔서 그리실 수 있으시고 또 드래그 하셔서 그리실 수 있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드래그 하셔서 도형을 그리실 수가 있으시고요. 나는 도형을 그만 그려야 되겠다 생각이 드셨을 때는 키보드에 ESC 키를 누르시면 더블 클릭을 하셨기 때문에 그 계속해서 그리는 기능이 해제가 되면서 더 이상 그려지지 않게 됩니다. 네, 어떤 개체든지 마찬가지십니다. 타원도 가셔서 더블 클릭하시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계속해서 타원을 그리는 게 가능하십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타원을 계속해서 그려나가는 게 가능하시고 그만 그리고 싶다 하실 때 ESC 키를 눌러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형을 많이 그렸잖아요. 근데 이 도형을 한꺼번에 우리는 지우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한꺼번에 지우실 건지 하시냐면 여러분들이 이 개체를 한꺼번에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키보드와 마우스를 같이 쓰실 때 클릭하시고 Shift 클릭, Shift 클릭, Shift 클릭, Shift 클릭, Shift 클릭, Shift 클릭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나는 마우스만으로 한 방에 이것들을 선택하고 싶다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도형을 클릭을 아무거나 하나 하시게 되면 도형을 아무거나 하나 클릭을 하시게 되면
상단에 도형을 클릭해놓고 메뉴를 보시면 지금 도구 오른쪽에가 도형을 수정할 수 있는 도형이라는 탭이 생기게 되고요. 그 메뉴에서 잘 보시면 개체 선택이라는 메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개체 선택을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마우스에 이런 식으로 화살표 옆에가 사각형이 붙어서 개체를 한꺼번에 선택하실 때 드래그를 하시면 이런 식으로 개체를 한꺼번에 선택해 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이 됐을 때 딜리트 키를 누르시면 해당 도형을 한꺼번에 지우는 게 가능하십니다. 개체를 그리고 또 삭제하는 방법을 배워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개체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그리는 지점을 원하는 지점을 선택해서 그리는 방법을 한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타원을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원을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리기를 시작하는 지점에다가 마우스를 놓으시고 컨트롤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프트 키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시면 정원이 그려지게 되고요.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위치를 체크를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곳에다 마우스를 드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원이 시작이 돼서 이쪽 오른쪽 아랫방향으로 드래그를 하셨기 때문에 원이 이렇게 그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심원을 여러 개 그리고자 해요. 원을 그리시고 안쪽에 동심원을 하나 더 그리고 하시고자 하시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잖아요. 나는 원의 중심에서 원을 그리기를 시작해야 될 때가 있으세요. 도형을 그리시다 보시면 즉 나는 이 지점에서 원을 그리고자 한다. 그러면 이 지점에다 마우스를 놓으시고 그리기를 시작하셔서 여기가 중심이 돼서 원이 이렇게 나는 그려졌으면 좋겠다 하실 때는 타원을 클릭하시고 원의 중심이 되는 지점으로 오신 다음에 Shift 키는 정원을 그릴 때 사용하는 거고요. 원의 중심이 지금 현재 마우스가 있는 위치에서 시작이 되게 하려면 컨트롤과 Shift를 같이 누르시고 컨트롤 키가 하는 일이 지금 현재 마우스가 있는 곳이 원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Shift 키는 정원을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과 Shift를 같이 누르시고 드래그 해주시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우스가 있었던 위치에서 원을 그리는 걸 시작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동심원으로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더블 클릭하시고 채우기를 가셔서 색 채우기 없음을 한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색 채우기 없음을 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없는 원이 하나 채워졌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원의 중심이 지금 눈으로만 보이지 정확한 위치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그러시면 보기 탭을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기 탭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격자라고 있습니다. 격자 또는 개체 이동 안내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체 이동 안내선을 한번 클릭해 볼까요? 개체 이동 안내선 보기를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개체를 한번 움직이시면 이렇게 선들이 따라서 어디 지점이 옆하고 수평이 맞는지 어디가 중심점인지 이렇게 보여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개체 이동 안내선이고요. 개체 이동 안내선에 안내선 설정을 가시면 여러분들이 뭐 실선으로 보이게 할 건지 점선으로 보이게 할 건지 뭐 자석 효과를 줄 건지 뭐 이런 것들 세팅이 가능하시거든요. 우리는 세팅은 하지 않고 여기서 세팅할 수 있구나 이것만 알아두시고 취소 누르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격자 탭을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격자 보기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저는 아주 잘잘한 점선이 지금 생겨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격자를 클릭하시고 아래쪽에 보시면 격자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점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가로 세로 선을 넣겠다 세팅을 한번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가로 세로의 크기도 여러분들 세팅이 가능하세요. 저는 1cm 간격으로 하게 해서 10mm 한번 줘보겠습니다.
10mm, 10mm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모눈 종이처럼 격자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도형은 딜리트 키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을 다시 그려볼 건데요. 입력 탭을 클릭하셔서 타원을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중심점으로 사용할 부분을 가셔서 격자의 정중앙을 가셔서 컨트롤과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 원을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격자가 보이니까 사이즈를 정확히 맞추는 게 가능하세요. 그리고 도형의 색깔을 바꾸실 때 개체 속성을 들어가셔도 되지만 여기 위에 메뉴에 보시면 도형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도형 채우기 클릭하셔서 없음을 클릭하셔도 색상을 바로 빼실 수가 있으십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동심원을 그리기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타원을 다시 클릭하시고 중앙점은 여기가 되겠죠? 그대로 오셔서 컨트롤과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 이번에는 이 정도 사이즈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색상은 없음으로 일단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타원을 클릭하시고 이쪽으로 오셔서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도형 채우기에서 없음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원을 선택하시고 정중앙에 오셔서 컨트롤과 시프트 키를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동심원의 간격을 적당히 유지하고 중심선을 정확히 맞춰서 그리는 게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도형을 미세하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위치를 바꾸셔야 한다면 보기 탭에 가셔서 격자를 잘 세팅을 하고 간격을 지정하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위치에 도형을 그리는 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리셨으면 차근차근 이제 색깔 변화시켜 주셔도 되겠죠. 두 번째 도형의 색깔은 조금 더 진한 색을 주고 또 세 번째 도형의 색깔은 좀 더 진한 색을 주시고 세 번째 도형의 색깔은 더 진한 색을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윤곽선의 색깔이 검정색이 다 들어가서 나는 싫다 빼고 싶다 하실 때는 조금 전에 배우셨던 개체 선택 클릭하시고 크게 드래그를 하시면 이 도형 개체가 4개가 다 선택이 됐겠죠. 그리고 도형 윤곽선을 클릭하시고 없음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개체의 색깔, 도형의 테두리 색을 한꺼번에 빼버리는 게 가능하십니다. 개체를 선택하는 버튼이 눌러져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마우스 버튼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 때는 개체 선택 버튼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디 동심원 그리는 거 하시겠죠? 그래서 도형을 계속해서 작업하실 분들은 보기 탭에 격자나 개체 이동 안내선을 적절히 선택을 하시고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개체를 이동하거나 개체의 위치를 정확히 잡으실 때 편하게 그리실 수 있으시고요. 그림이 다 그려지고 나시면 언제든지 격자 가셔서 격자 보기에 체크를 해제하시고 개체 이동 안내선에 가셔서 개체 이동 안내선 보기를 해제하고 나서 보시면 깔끔하게 흰 바탕에 도형이 그려진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도형을 그릴 거기 때문에 다시 보기 탭을 가셔서 격자 보기 다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체 이동 안내선 보기도 마찬가지로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력 탭을 클릭하시고요. 이번에는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도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직선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을 클릭하시고 여러분들 여기 원의 정중앙에 오셔서 Shift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한번 직선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직선이 하나 그려지게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직선을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바꾸시는 것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또 P라는 속성을 나타내는 단축키를 이용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 도형 속성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도형 윤곽선을 클릭하셔도 들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선이기 때문에 개체 속성을 굳이 들어가지 않고 도형 윤곽선을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서 선의 굵기를 한번 가시면 다양한 굵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5mm 한번 선택하시면 이렇게 굵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선의 굵기
자, 여러분들이 적당한 굵기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굵기가 되게 되고요. 다시 선의 색상도 나는 내 마음에 든 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들 원하는 색상을 선택하시면 이렇게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선의 종류도 물론 바꾸시는 거 가능하시고요. 이렇게 선택하시면 선의 종류도 바뀌시는 거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화살표 모양을 선택하시면 지금 현재는 그냥 단순 직선인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의 직선이 그려지는 게 가능하십니다. 저는 밑에서 네 번째 거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동그라미가 있고요. 끝부분에 지금 화살표가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상태에서 P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을 갖습니다. 선을 갖더니 시작 모양의 동그라미가 있고요. 끝 모양의 화살표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선을 그리기 시작한 지점이 이 지점이잖아요. 이 지점이 화살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화살표 모양 중에 날카로운 화살표를 선택을 하고요. 끝 모양은 가서 조금 전과 동일하게 동그라미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을 했고요. 설정을 눌러보면 반대로 이렇게 뒤집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끝 모양은 동그라미, 여기는 날카로운 화살표. 나는 끝 모양에 있는 동그라미 사이즈가 너무 큰 것 같다. 클릭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P를 눌렀습니다. 끝 크기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크기를 작은 사이즈를 선택을 하시고 설정을 누르시면 끝에 있는 동그라미 사이즈를 줄이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그리시는 경우도 여러분들 속성을 들어가셔서 다양하게 변화가 가능하시고요. 이번에는 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는 두 번째 줄 제일 앞에 보면 호라고 있습니다. 호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시작 지점을 여기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로 잡고 제가 Shift 키를 누르고 호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양의 호를 그렸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을까요? 이런 모양의 호를 그렸고요. 이 호를 여러 개 그리는 게 귀찮아서 여러분들 호를 더블 클릭하시고 드래그 네 번 하셔도 그리셔도 되지만 이 호를 그냥 복사를 하셔도 되거든요. 저는 옆에다 하나를 복사를 하기 위해서 컨트롤과 시프트를 누르겠습니다. 컨트롤 키는 복사를 하는 일을 하고요. 시프트 키는 반듯하게 복사를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듯하게 옆쪽으로 하나를 똑같은 모양을 하나 복사를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반듯하게 하나 복사를 하고요. 또 하나를 반듯하게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개의 호가 생겼습니다. 근데 호는 특징이 뭐냐면 이게 지금 호잖아요. 호. 색깔이 채워지게 되면 여기 위하고 왼쪽에는 선이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호 경우는요. 호는 대부분 색상은 넣지 않고 이 둥그러운 부분만 들어가게 선만 넣어서 도형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호를 제가 좀 회전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형 탭에서 보시면 오른쪽 끝에가 회전이라고 있습니다. 회전. 회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얘를 제가 좌우 대칭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모양의 호가 됐고요. 다시 요걸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회전 대칭에서 얘는 상하 대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다시 오른쪽에 있는 이 호를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회전을 선택하고요. 일단 상하 대칭을 했더니 이런 모양이 됐어요. 그러면 다시 회전 대칭을 해서 이번에는 좌우 대칭을 한번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렸던 호를 이용해서 이런 모양을 그려내는 게 가능했지요. 그러면 이 4개의 객체를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선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여기 객체 전체 선택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클릭, Shift 클릭, Shift 클릭, Shift 클릭 이렇게 4개를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P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P. 여러분들이 그렸던 건 여기에서 호였습니다. 호. 그래서 개체 속성을 들어갔더니 호 테두리가 이렇게 호라고 되어 있는 게 확인할 수 있고요. 부채꼴도 있고요. 활 모양도 있습니다. 일단 부채꼴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누르시면 여기에 없었던 테두리 선이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다시 P를 누르시고 이번에는 활 모양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 모양. 그리고 설정을 누르시면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활 모양으로 휘어지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없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합니다. 여기 가운데다 내가 뭔가 글씨를 써서 뭔가를 하고 싶다 하시면 이게 개체가 4개가 있으시잖아요. 이럴 때는 이 4개의 개체를 하나로 묶는 게 바람직하시겠죠. 클릭, Shift 클릭, Shift 클릭, Shift 클릭을 하시고 개체를 묶으실 때는 그룹이라는 걸 지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룹이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룹을 클릭하시면 개체 묶기에서 단축키로 지 하고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룹이니까 단축키가 지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가지 않고요. 그냥 알파벳 G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그룹이 됐어요. 그룹. 이렇게. 그룹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개체 풀기에서 언그룹에서 U라고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알파벳 U를 누르시면 다시 풀리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용에서는 그렇게 단축키가 많이 사용되진 않는데 개체 속성을 들어가는 P라는 단축키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도용 여러 개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으실 때는 그 도용들을 선택한 상태에서 G를 눌러주시면 그룹으로 묶이게 되고 다시 푸실 때는 U를 누르시면 그룹이 해제가 되게 됩니다. 제가 다시 G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룹이 묶어졌고요. 여기 가운데다 나는 글씨를 쓰고 싶다 하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로 글상자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오셔서 드래그하지 않고 그냥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각형이 하나 그려지게 되거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쓰고자 하는 글씨를 일단 타이핑을 하세요. 타이핑을 하시고 이걸 원하는 위치도 옮겨 놓으시고 이 사각형의 색상을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도형 채우기를 가셔서 없음, 도형 윤곽선도 가셔서 없음 하시면 이렇게 글씨만 방 떼어져 있는 형태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글씨 부분을 드래그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꼴로 바꿔주시고 크기도 적당한 크기로 여러분들이 변화를 시켜주시면 이 개체 크기가 좀 작다 느껴주시면 키워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개체를 키워주시고 글씨 크기를 점점 키우시고 제가 가운데 정렬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색상도 한번 변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실 수 있고요. 여기 뒤에 있는 격자라든가 이런 건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도형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없이 하나의 도형처럼 보이겠죠. 조금 전에 만들어 놨던 이 호를 이용한 도형과 이 광주 북구총이라는 글상자를 Shift 키 누르고 클릭하셔서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그룹을 지정하셨던 G를 누르시면 하나의 개체가 돼서 이동을 시키시거나 또는 크기를 조절하실 때 같이 크기가 조절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글씨는 좀 문제가 생기겠죠. 여러분들 크기를 조절하셔 버리시면 그러면 글씨 크기는 제가 다시 한번 변화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가능하십니다. 잘 따라 하셨을까요? 이번에는 다각형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화면을 좀 아래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을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 여기 도구에 보시면 우리가 호를 그렸고요. 호 옆에 보시면 다각형이 있습니다. 다각형을 그리실 때는 약간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할 수 있도록 다각형 클릭하시고요. 여러분들 원하는 지점에서 클릭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고 마우스를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림을 그릴 곳으로 마우스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마우스를 움직이셨으면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클릭. 그리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지점을 가셔서 클릭을 하시는데 약간 선이 울퉁불퉁 약간 어긋나는 것 같다 할 때는 Shift 키를 누르시고 가시면 반듯하게 직선으로 이동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다시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와서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다각형을 그려내는 게 가능하십니다. 클릭으로 하시면 다각형이 그려지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하는 지점으로 가셔서 다각형 클릭 그 다음에 반드시 가고자 하시면은 Shift 키 누르고 클릭 또 클릭 원하는 지점으로 가셔서 클릭
마지막 지점을 정확하게 못 잡으실 때는 근처에 가셔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좀 일그러지긴 했지만 별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각형 이해되셨을까요? 그런데 다각형을 그려야 되는데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드래그를 하셔버리시면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하시면 폐곡선이 돼야만 끝납니다. 시작했던 지점으로 돌아가셔야지 끝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다각형은 통상 드래그보다는 클릭으로 많이 그리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각형 옆에 곡선이 있네요. 곡선. 화면을 원하는 그림을 그릴 쪽으로 옮겨 놓으시고 곡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클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 이렇게 직선처럼 선이 움직이는 게 보이실 거예요. 원하는 지점에 클릭을 하시고 나서 보시면 거기서 휘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어느 지점으로 휘어질 건지 선택하시고 다시 또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가신 다음에 클릭, 또 어느 지점으로 휘어질 건지 선택하시고 원하는 지점으로 가셔서 클릭, 또 클릭, 또 클릭, 원하는 지점으로 휘어지게 하시고 또 클릭. 그런데 나는 그만 그리고 싶다 하는 지점을 가셔서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곡선입니다. 곡선. 클릭한 지점에서 방향을 돌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곡선 옆에 보시면 이번에는 자유선이 있네요. 자유선은 말 그대로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 원하는 곳으로 오셔서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이 있다. 나는 연필을 쥐고 있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끝났죠? 그래서 다시 하려면 원래는 가셔서 더블 클릭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그대로 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연필이. 이렇게 하셔서 나는 사과를 그리고자 한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연필을 쥐었다고 생각하시고 그대로 그려주시면 되겠어요. 나는 연필을 쥐고 그림을 그리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대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줄기 모양, 잎사귀 모양도 이렇게 넣어주신다거나 말 그대로 나는 연필을 쥐고 그림을 그릴 거야 하신 분들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나는 그만 그리고 싶어 할 때는 ESC 키를 눌러주시면 이제 더 이상 연필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 나머지들은 이제 한꺼번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직선 연결선이고요. 얘는 직선 화살표 연결선, 직선 양쪽 화살표 연결선, 그 다음에 꺾인 연결선, 꺾인 화살표 연결선, 꺾인 양쪽 화살표 연결선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다 연결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걸 한번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위쪽에 있는 이 도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선 연결선을 클릭하시고요. 이쪽 원 있는 쪽을 가시면 원에가 이상한 포인트가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제일 마지막 원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를 가서 클릭을 하고요. 제가 이쪽 오른쪽 도형을 가게 되면 이 오른쪽 도형에도 이런 식으로 포인터가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점을 가서 클릭을 하면 이 두 개의 도형의 연결선이 그려지게 되고요. 그러면 다른 도형으로 움직이잖아. 이렇게 연결선이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형과 도형을 연결할 때 쓰는 게 연결선이기 때문에 일반 직선은 그리게 되면은 도형으로 움직여도 직선이 그 자리에 있는데 연결선으로 그린 선은 해당 도형으로 움직이면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같이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연결선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 키로. 그러면 두 번째 있는 직선 화살표 연결선은 어떤 거냐? 똑같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은 똑같아요. 근데 화살표가 들어갔을 뿐이에요. 화살표가. 그죠? 다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직선 양쪽 화살표 연결선을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지점을 가서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이 지점을 가서 이렇게 드래그를 했더니 양쪽에 화살표가 생겼고요. 마찬가지로 움직이면은 이 연결선이 같이 움직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많이 쓰이는 것은
꺾인 연결선이 실제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꺾인 연결선을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쪽 아래쪽 도형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 도형으로 꺾인 연결선을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그려놓은 곳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포인트가 나타나잖아요. 그쪽 가셔서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그리고 났더니 이렇게 연결선이 나타나줬죠. 연결선이 나타나줘서 제가 이쪽으로 와서 클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연결선이 아까는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그려졌는데 이번에는 한번 꺾인 상태로 연결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움직이게 되면 꺾여진 부분이 조절되는 거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도형하고 도형을 연결을 시키되 이렇게 반듯하지 않게 연결을 시키고요. 꺾여진 상태에서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이거 다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이번에 제가 마지막에 있는 꺾인 양쪽 화살표 연결선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을 와서 다시 클릭을 하고요. 다시 제가 이쪽 지점을 가서 클릭을 하고 마우스로 놓자마자 연결선이 그려질 때 양쪽에 이렇게 화살표가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 하나 개체가 됐든 어떤 개체가 됐든 움직이게 되면 여기는 제가 포인트를 좀 잘못 잡았었거든요. 동그란 부분에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별의 모서리 부분에서 시작을 하려고 이쪽에서 했더니 이렇게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제가 꺾인 화살표 연결선을 해서 보시면 잘 보시면 포인터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 빨간색으로 포인터가 있고요. 그 지점에서 제가 클릭을 하고 이쪽으로 와서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얘를 움직이면 이렇게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것도 원래는 움직이시면 같이 이게 움직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꺾인 연결선을 선택하시면 개체를 움직이실 때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이 위치를 굳이 바꿔주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쉽게 도형과 도형을 연결시키는 게 가능하시고요. 이 연결선 또한 여러분들이 자세히 변화를 주고 싶으시면 P를 누르시면 이렇게 자세히 변화를 주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선색이라든가 그 다음에 선의 굵기라든가 그리고 화살표의 모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게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도형에 있는 기능들을 전반적으로 다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도형을 이미 그렸는데 그린 도형의 모양을 변화를 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별의 모양을 한번 변화를 줘보도록 할 건데요. 클릭을 하시고 나서 메뉴에 보시면 여기는 도형을 그리는 메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건 도형을 선택하는 버튼이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건 도형 안에 이제 글자를 넣거나 할 때 쓰는 거고요. 제일 위에 보시면 다각형 편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다각형으로 이 도형을 그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다각형 편집을 클릭하시면 여기 다각형 편집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잘 보시면 이렇게 포인터 모양이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별이 제 거 모양이 썩 예쁘게 안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이 포인터에다 마우스를 놓고 잡아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별이 끝부분이 너무 작았는데 제가 잡아당겼더니 좀 커진 거 느껴지시나요? 그 다음에 이쪽 다각형 끝을 가서 제가 오른쪽으로 잡아당겼더니 이 부분이 좀 커지는 거 느껴지실까요? 이쪽도 좀 작은 것 같다. 제가 이렇게 잡아당겼더니 이렇게 커지는 거 느껴지실까요? 그래서 다각형을 내가 그렸는데 좀 모양이 뭔가 안 맞게 그려졌다. 그러시면 다각형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조절점들을 잘 이용하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다각형의 모양을 변화시키는 게 가능하십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 하셨을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도형을 그리셨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탭을 클릭하시고요. 조판부를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타원을 몇 개 그렸는지 선을 몇 개 그렸는지 다각형은 몇 개 그렸는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렸던 것을 싹 지워버리고자 하실 때 우리가 조금 전에는 개체 선택 버튼을 클릭하시고 크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딜리트 키로 지우셨거든요.
근데 조판보가 띄워져 있을 때는 이 조판보가 있는 줄에다 커서를 놓으시고, 그러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조판보도 있어요. 오른쪽 끝에. 이 조판보들을 한꺼번에 다 지워버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커서가 위치한 줄에 있는 데이터를 한꺼번에 지우는 단축키가 한글에서는 컨트롤 Y라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컨트롤 Y 눌러주시면 점점점 타원을 지울까요? 뭐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즉, 이 커서가 있는 곳에 있는 걸 전부 다 지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가 뜨잖아요. 그러면 지움을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다 지워져 버린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대신에 여기에서 지우고 싶지 않은 객체가 있을 때는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Z. 만약에 나는 타원은 안 지우고 싶다 하시면 타원은 놓으시고 여기 선을 엔터를 쳐서 밑으로 내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선이 있는 부분에다 커서 아무데나 놓으셔도 되겠어요. 아무데나 커서를 놓으시고 그리고 컨트롤 Y 그리고 지움을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타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지워지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이 타원들도 마저 지우시고 싶다면 커서를 놓으시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Y 지움 누르시면 타원이 한꺼번에 지워져 버린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격자와 여기 객체 이동 안내선을 해제하는 방법은 격자 클릭하시고 격자 보기 해제, 객체 이동 안내선 클릭하시고 객체 이동 안내선 보기 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서는 닫고 저장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의 창을 닫으시고 저장 안함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